안녕하세요, 블라방스입니다. 최근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또 국면이 전환되면서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가 발표되었는데 소매 판매는 전월비 0%로 지난달보다 둔화되었고 그런 소매 판매 역시 전월비 0.4% 기록하며 전달이 0.9%보다 줄었지만 시장에선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고 FOMC 회의록에 따라 등락에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기업 재고는 전월비 1.38% 증가하며 전월보다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의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매업에서는 전월 대비 1.95%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재고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로는 제조업이 5월을 고점으로 재고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소매 업종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소매업의 재고 증가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최근 시장 반응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생각하는 베어마켓 랠리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시장도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베어마켓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고 전 저점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하락장에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2020년 코로나를 제외하면 5번의 하락장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IT 버블 때는 각 3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고 80년대 후반에는 리세션을 동반하지 않고 한 번의 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긴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고 연준은 정책 옵션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이익 전망은 이제 막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계감을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이힐드 시장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난달 신용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 하이힐드 신규 발행액은 시장 규모에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하이힐드 신규 발행액 감소 이후 부도율이 상승했었는데 1년 후 부도율은 4.2%로 상승했고 2년 후에는 8.6%로 상승했었습니다. 현재 부도율은 1% 아래 수준이지만 향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예측 부도율이 1.25%에서 1.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 비율을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자산이 저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시장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뒤에는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도 높아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다른 얘기라 한마디 덧붙였는데 현재 투자 환경이 컨빅션을 갖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우선주나 메자닌 같은 자산군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블랙락에서도 최근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연준이 곧 피봇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반응으로 상승했는데 연준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 긴축을 했던 것이고 아직 인플레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등위적으로 바뀌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은 미국 기업의 생산에 제한 요인이 되고 높은 임금 상승률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익 마진에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서비스 업종의 붐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미국 GDP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S&P 지수 어닝에서 서비스 부문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와 증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품의 경우 최근 재고가 쌓이고 있고 세부 업종 전반에 걸쳐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상품의 실적 비중이 62%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장 이익에 긍정적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준은 경제성장이 예상 범위 내에서 잘 움직인다면 통화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경제성장이 주식시장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보면 상품과 서비스 모두 작년 대비로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출이 향후에 증가해서 관련 기업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확인되는 것은 상품 지출 증가율이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둔화되었는데 최근 상품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요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이든 서비스든 소비자들의 지출은 두 부문 모두에서 둔화되고 있는 중이고 상품의 지출 둔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증시 실적에 부정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기관들의 시장 리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